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입니다. 지은이는 아주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심리학 박사 이민규 교수님입니다. 출판사는 던한출판, 책값은 12,000원, 초판 1쇄 발행은 2003년 10월 25일, 초판 57쇄 발행은 2015년 1월 5일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어떤 자연현상이든 그것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법칙이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원인을 바꾸어야 한다. 1도의 관점 전환과 1%의 행동 변화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작은 습관들에 주목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다. 알코올 중독 환자를 면담한 적이 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중독이 된 이유를 묻자 유전인가 봐요 라고 답했다. 얼마 후에 그의 동생을 만났는데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으로 규모는 작지만 자기 사업을 탄탄하게 꾸려가고 있었다. 그에게 술을 마시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되물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제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형제가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놀랍게도 두 형제 모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저처럼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상반된 행동을 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에 부여하는 의미가 달랐기 때문이다. 형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구실로 삼았다. 반면 같은 사실을 동생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해주었던 계기로 삼았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그것에는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아무리 젊더라도 스스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라고 믿는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지금도 늦지 않은 나이라고 믿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이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일치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난 원래 내성적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항상 내성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내성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꾸는 것이다. 즉,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다. 라는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 앨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은 자신의 입장을 선택함으로써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별로 시도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재능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며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란 갈고 닦기 나름이며 노력하면 얼마든지 개발된다고 믿는다. 심리학에서는 전자를 불변이론이라 하고 후자를 증진이론이라 한다. 불변이론 지지자는 도전정신이 부족하고 자신의 재능에 맞게 목표를 낮춰 잡는다. 성과란 재능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증진이론 지지자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선호한다. 높은 목표에 도전할 때 더 많이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패했을 때조차도 그것을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변이론 지지자들은 노력을 적게 하며 어려움에 직면하면 쉽게 포기한다. 성공은 타고난 재능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재능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한다. 결과적으로 재능이 없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증진 이론 지지자들은 어떨까? 그들은 실패했을 때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이 노력한다.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 라고 믿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나폴레온 힐은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확고한 목표와 목표에 대한 집요함을 가지고 있었다. 목표가 없으면 성공은 불가능하다. 성공이 무엇인지 정해놓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가야 할 곳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나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가장 건강한 사람도, 가장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도, 가장 지능이 우수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들은 살아야 한다는 절실한 이유와 살아남아서 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목표가 강한 의욕과 원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말도 있다. 분수에 맞게 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올라가 보지도 않고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오를 수 없는 나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뭔가를 시도하다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진짜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패스트푸드 체인점 KFC의 창업주 커넬 샌더스는 66의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70살이 훨씬 넘어서야 부자가 되었다. 그는 1009번을 퇴짜 맞고서야 겨우 OK를 받았다.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인 금주동맹의 기본 강령 중 하나는 오늘 하루만 금주하기이다. 영원히 금주해야 한다는 각오는 부담이 너무 커서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단 하루만이라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면 술과 거리를 두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나는 상담을 할 때 내담자들에게 처음부터 부담스러운 계획을 세우게 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곤 한다. 오늘 당신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간단한 요구를 통해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150kg의 역기를 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당장 그것을 든다면 허리가 부러질지도 모른다. 모든 계단은 한 계단씩 올라가야 한다. 승자가 되려면 승자처럼 행동하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감해지려면 용감한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라고 설파했다.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사용하는 마치 무엇무엇인 것처럼 as if 기법과 같다. 결심을 쉽게 번복하고 싶다면 은밀하게 실행하라. 그러나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선언하라. 나는 모든 심리치료나 상담의 목표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며 이제까지 찾아내지 못했던 가능성을 찾아 그것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가능성을 닫아버리게 하고 매력이 없다는 생각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행복하려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며 성공하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번창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은 성공할 수 없는 일들만 생각하고 실패할 환경과 더욱더 친밀해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성취할지,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경증 환자가 될지 개인의 선택에 좌우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의 이론을 개인 심리학이라고 부른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느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가끔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런 비판을 받은 후에 더욱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분노하거나 주눅이 들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다. 부당한 비판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1. 진지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2. 끝까지 경청한다. 3.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4. 귀담아 듣지 말고 곱씹지도 말자. 극작가 줄르 레나드는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저녁 초대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진정으로 자신을 시간 낭비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불필요한 요구에 단호하게 NO라고 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스미스라는 심리학자는 죄의식을 갖지 않고 NO라고 말하기 위한 10계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 자신의 행동을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에게 미칠 결과에 책임질 권리가 있다. 2. 타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리가 있다. 4. 필요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언제든지 바꿀 권리가 있다. 5.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해 책임질 권리가 있다. 6. 모를 때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7. 타인의 선의에 보답하기 전에 그들의 선의와 상관없이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8. 때로는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 9. 상대방의 요구가 납득이 안 가면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10. 누군가가 원하지 않는 일을 요구할 때는 관심이 없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상담할 때 내담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해야 할 작업 중 하나는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관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언제, 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을 바꾸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지금까지의 시간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록해야 한다. 며칠 동안의 시간 사용 내역을 기록해보자. 필기도구를 갖고 다니며 각각의 활동 내용을 적고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소요 시간을 적어보자. 수면, 텔레비전 시청, 컴퓨터 사용, 수다 떨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모조리 적자.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저는 A4 용지를 명함보다 약간 큰 정도 크기로 접어서 볼펜하고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집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교통수단으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뭘 하고 뭘 먹었는지, 이렇게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기록을 하고 그것을 한글 파일로 옮겨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 벌써 12년째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가장 좋은 점이 그걸 볼 때마다, 즉 한글 파일을 이렇게 찾아볼 때마다 내가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구나 하는 그 일깨움을 스스로에게 계속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종의 제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12년 동안 저는 제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뭘 하고 뭘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교통수단으로 어디를 갔었는지, 이런 내용을 분 단위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모임을 가게 되면 10명이 모이면 누구누구가 왔었는지, 비용은 얼마가 들었는지, 누가 사줬으면 누가 사줬는지, 아니면 회비를 냈으면 회비를 냈는지, 이런 것들도 최대한 자세하게 다 적습니다. 이렇게 제 하루의 스케줄에 관해서 적는 란이 있고 그 옆칸에는 메모를 하는데 아이디어나 좋은 말을 들었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최대한 사람들이 안 볼 때 메모를 합니다.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시시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중요하지도 않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목표와 무관한 일,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는 일, 어려운 일보다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선택한다.
그들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목표 달성에 중요한 일, 재미가 없더라도 필요한 일, 남들이 포기했던 어려운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재앙과 환난은 항상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쌓여서 생긴다. 사람들은 큰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대부분 하찮게 여겼던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 큰 돌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여 피해가지만 작은 돌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잘 살피지 않다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잡동사니에 파묻혀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 잡동사니들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하며 불쾌한 감정에 빠지게 만든다. 문제는 공간의 여유가 없으면 삶의 여유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비좁은 공간에서 키운 쥐들이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 더 혈압이 높고 질병에 잘 걸리며 심지어는 사망률도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니 쓰지 않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치워버리자. 안 보는 책은 도서관에 기증하고 입지 않는 옷들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쓰지 않는 물건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성공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단순함이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대개 단순한 기업이다. 개인의 경우도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 분야가 한정되어 있고 삶이 매우 단순하다. 나는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상처와 고통을 겪으면서 스스로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한다. 첫째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둘째는 어떻게 할까이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근원을 외부에서 찾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하면 첫째,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둘째, 자기 탓으로 돌릴 때 손상될 수 있는 자존심을 보호할 수 있다. 셋째,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무엇보다 매력적인 점은 다른 사람들을 마음 놓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유로 자기를 설득하면 할수록 행복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다.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환경에서 찾기보다 자신에게서 찾는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낸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하나같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을 변화시켜 환경을 고쳐나갔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우주의 유일한 구석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이다. 변화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삶의 통제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 지금부터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목표 설정과 계획.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성공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출발하기 전에 갈 곳을 확실히 정한다. 못 오를 나무는 없다. 원대한 야망에도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2. 내 안의 가능성을 찾아서 재능 발굴과 재능 개발. 자신에게 절대 한심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놀이로 바꾼다.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한다. 비판보다 더 훌륭한 피드백은 없다.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 하나를 배워 10가지로 활용한다. 3.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시간 창출과 시간 관리. 시간 관리 못하면 인생 관리 안 된다. 오늘을 돌아보면 내일이 달라진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한다. 지금 여기서 바로 시작한다.
자투리 시간을 챙겨 여유를 즐긴다. 몰입과 집중으로 성과를 높인다. 단순하게 산다. 4.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자기 통제와 자기 조절. 내가 변해야 세상도 바뀐다. 함께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 비판할 때는 자존심을 세워준다. 미안하다고 먼저 말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점심을 대접한다. 끝은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지금까지 1%만 바꾸어도 인생이 달라진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